있던 명희 씨. 당시 명희 씨는 회사 근처의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거예요. 넓지는 않았지만 막 지어진 것처럼 내부가 깨끗해서 두 번 생각 않고 바로 계약하게 됐죠. 네. 감사합니다. 이사 당일 짐 정리를 끝낸 명희 씨는 방 한가운데 이불을 깔고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려는 찰나, 한쪽 뺨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이 훅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부엌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어제 이사한다고 무리를 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어제처럼 방 가운데 이불을 깔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느 순간 몸이 으슬으슬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또 차디찬 부엌 바닥에서 한껏 웅크리고 자고 있었던 거죠. 명희 씨는 그때부터 좀 섬찟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명희 씨는 누운 자세 그대로 일어날 만큼 잠버릇이 없는 타입이었거든요. 첫날은 피곤해서 그렇다 쳤는데 둘째 날까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더욱 소름이 끼치는 건 그 일이 자그마치 일주일이나 매일 반복됐다는 거예요. 차가운 부엌에서 잠을 깨는 일이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일어나자 명희 씨는 혹시 내가 목류병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의 실마리를 알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처럼 이부자리를 펴서 잠을 자던 명희 씨. 그때 귓가에 새벽 2시를 알리는 괴종시계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자고 있던 명희 씨 일자로 일으켜지더니 눈을 떠보니 그 자리에 두 발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발짝, 두 발짝 명희 씨의 몸이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멋대로 움직이던 몸은 문지방을 넘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가운데 서서 휘청휘청 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명희 씨를 붙잡고 양쪽으로 흔드는 것처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 순간 굳었던 몸이 팍 하고 풀리면서 앞으로 풀썩 거꾸라졌고 명희 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꿈을 꾼 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다음 날 확인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명희 씨는 잠들지 않은 채 새벽이 넘어가기를 기다렸어요. 새벽 2시가 되자마자 몸이 벌떡 일으켜지더니 잠도 안 잤는데. 전처럼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다음날 부엌에서 눈을 뜨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반복이 됐어요. 매일 밤 겪는 그 끔찍한 상황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던 명희 씨는 친한 직장 동료한테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너네 집에 귀신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들었는데 머리맡에 칼을 두고 자면 귀신이 도망간다더라. 그날 밤 명희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엌에서 식칼 하나를 챙겨서 머리맡에 두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바로 그때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칼.
근데 또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바닥에 막 우는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칼날이 부엌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진 거예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발끝이 닿자마자 소름 끼치는 칼날 소리는 명희 씨 주변을 미친 듯이 맴돌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칼이 푹 하고 자기를 찌를까 봐. 그리고 아침에 다시 눈을 뜬 명희 씨. 명희 씨의 얼굴 앞에 조금만 잘못 쓰러졌어도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 한가운데 여자가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거리는데 다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방은 깨끗하더라고요. 내가 아까 뭘 본 건지 생각하는데 장판에 마구 그렇게 손톱 자국이 가득한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공포를 느낀 명희 씨는 울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는 한 달 후에 광주로 달려오셨는데요. 그렇게 명희 씨는 어머니와 함께 집주인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명희 씨 어머니가 당장 바닥을 파보자. 뭔가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집주인 입장에서는 멀쩡한 바닥을 파보자고 하면 당연히 반대하고 질 것 같잖아요. 돈 들어가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집주인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바로 사람을 불러서 바닥을 파기 시작한 뭐가 거예요. 짚히는 게 있구나.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웅성거리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아래에서 여자 시체 한 구가 발견돼요. 썩지 않은 이 아주 기다란 머리카락들과 함께 말이죠. 알고 보니 명희 씨의 자취방이 있던 그 자리는 원래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었다고요. 이 무덤을 전부 옮기고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던 건데 미처 옮기지 못한 시신 한 구가 명희 씨 자취방 아래에 남아 있었던 거죠. 이 시커먼 관을 마주한 명희 씨는 그 자리에 바들바들 떨면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왜냐면 시신이 묻혀있던 자리가 매일 밤 명희 씨가 이불을 빨고 자던 자리. 바로 밑이었기 때문이죠.